안녕하세요. 수다건건 홀수영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이분 김건희 여사의 수행했던 필라테스 교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아니다. 그분이 아니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 증손녀인가 손녀인가 뭐 그렇다. 이렇게 국가보훈처와 대통령실이 해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 19사령부에 귀순했다. 일본군에 귀순한 사람이다. 한마디로 친일파라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했다가 변절한 사람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자, 장성순의 후손이라 그랬는데요. 장성순이라는 인물이 했었던 독립운동이 뭐가 있었냐면 일제관원의 밀정으로 독립운동을 방해하던 이덕선을 권총으로 제거를 했다. 그러니까 밀정 처단 임무 이걸 수행한 걸로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보훈처 공문록을 보니까 장성순의 체포 과정을 설명하면서 1920년 12월 천도교인 양모 씨의 권유로 일본군 19사단 사령부에 귀순하여 귀순증을 받고 자기 집에 있다가 경찰서원에 붙잡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장성순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투항한 인물, 변절자였다는 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라고 하는데요. 귀순자를 사형선고. 이게 뭐냐면 장성순이 변절을 했어요. 독립운동을 한 전력이 있잖아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잡힙니다. 장성순이.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귀순자를 사형 선고를 때리면 어떡하냐. 사단에 가서 울며 애원한 결과 보증서 장성순. 아니 일본에 지금 협력한 사람 사형을 선고하면 어떡하냐. 이런 기사가 나요. 결국은 귀순증까지 받은 이를 보훈처가 어떻게 독립유공자로 인정했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당시 언론 보도엔 귀순증 사진까지 등장해 이는 사실로 확인된다. 자, 1922년 동아일보는 장성순이 사형을 선고받자 장성순의 귀순증까지 공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일본 군대와 당국의 무신에 대하여 비난 공격이 심하다더라. 신의가 없는, 그러니까 일본 군과 조선 총독부가 신의가 없다는 거에 비난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장성순은 변절자인데 귀순을 했는데 잡아다가 사형 선고를 때리니 일본군과 조선 총독부가 신의가 없다. 이런 비난을 사람들이 한다.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방금 그 기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를 쓰면서 조선 총독부와 재판부에 압박을 넣는 보도를 합니다. 동아일보가 말이죠. 이런 보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장성순은 이후 감형을 거듭해 12년 6개월의 형을 살았다고 한다. 자, 보시면 귀순지증, 사형받은 장성순과 군대에서 하여준 귀순증, 귀순을 했는데 사형을 때렸다고 비난의 기사를 쓴 거예요. 자, 이 장성순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들여다보면 일제 투항했다는 사실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의구심이. 자, 여기에 주요 간부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장성순에 속해 있던 제1남지방회, 여기에는 유독 경호부장 장성순은 물론 경호원의 이름이 31명이나 등장한다. 이들 중에 최정수, 최인선 등 상당수가 1921년 일제에 연이어 체포돼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일련의 사건이 장성순의 입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밀정 의혹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귀순을 했고 귀순증까지 받았고 이거는 빼박 친일파라는 거를 확인이 된 상황이고 이 행적을 또 쭉 보니까 밀정 아니냐, 밀정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자, 김순호 1980년대 밀정 의혹 이것도 이슈인데 77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독립운동을 뒤로하고 일제에 귀순한 장성순의 후손을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힌 일이 발생했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나라인가? 자, 이렇게 친일파를 바로 옆에 앉히는 대형 사고를 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보훈처, 행안부. 자, 그러고 있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하기를 검토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해군이 말이죠. 이건 진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일본 자위대 관함식에 참석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한대요. 얘네들은 그냥 일본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너무 심각하죠. 자, 그러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관함식은 어떻게 했나? 2018년에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가 심했어요. 국제 관함식 강행 문재인 정부 규탄, 국제 관함식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역행한다. 무력 시위 같은 거니까 이걸 왜 하느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에 국방의 진심이었거든요. 워낙에 국방의 진심이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 국제 관함식을 대한민국에서 합니다. 제주도에서 말이죠. 그래서 제주도의 강정마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시위를 하고 막 이랬어요. 그 당시에 사진입니다. 청와대에서. 워낙에 국방의 진심이었던 문재인 정부. 관함식 때 우리나라 해군의 위용을 제대로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자, 이때 말이죠. 한국에 고민이 이제 생깁니다. 일본이 참석할 때 이것들이 이 전범기를 이 자위대의 해상자위대 깃발이란 말이죠. 이걸 달고 올 텐데 일본한테 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국제관함식을 우리가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청와대가 묘수를 냅니다. 이건 탁현민 비서관한테 의전 비서관이 직접 또 얘기한 적도 있었죠. 다스베이다에선가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바로 이 깃발을 우리 배에 걸기로 합니다. 이 깃발. 이순신 수군 상징의 깃발이 한국 국제 관함식. 이거를 숫자인데 이걸 우리나라 배에다가 빵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발작 버튼이 눌린 것처럼 발광을 하면서 이거 우리 참석 안 함. 묘수를 낸 거예요. 우리가 국제관함식을 개최하는데 일본은 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순신 수군 깃발을 그냥 걸어버리니까 일본이 발작하면서 이게 뭐냐, 이 깃발 걸면 우리 참석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대박이죠. 이게 외교고 이런 게 외교인데, 자, 일본 NHK가 제주 국제 관함식에서 한국 구축함 1출봉함이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깃발을 개양했다. 국기 이외의 개양을 불허한 한국 정부의 요구와 모순된다. 이게 이제 수자기라고 하는데, 숫자. 일본은 수자기 개양을 해상자위대 함정의 우길기 개양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해상자위대 구축함 한 섬은 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우길기 개양 논란으로 끝내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일본은 자국 국기가 아닌 군함기를 개양한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국제관함식을 여는데 일본이 참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이것들이 전범기를 자기네 군함에다가 딱 걸고 들어오면 이걸 말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묘수를 낸 게, 그래 니들 전범기 들고 들어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상징 수자기를 우리 군함에 걸겠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버려서 일본이 발작을 하고 안 왔어. 우리 안 가 그럼. 그래서 일타 쌍피의 효과를 봐버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딱 들어가는데 수자기가 딱 걸려 있어. 태극기랑 포스 가죽 점퍼에 딱 포스가 와. 일본은 외무성에서 아니 이거 왜 걸었어 이거? 유감이야 우리.
항의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일본에 목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일 정상회담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한일 정상회담 여기는 뭐 확정이 안 됐다 너무 아쉬운 듯한 뉘앙스의 언론 보도들도 있었고요. 언론에서 사설 한일 정상회담 무산 일본 관계 개선 의지 있나 한일 정상회담을 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급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우리가 급한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만 러브콜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좀 합시다. 관계를 개선합시다. 관계는 일본이 먼저 시비를 걸고 무역 보복을 단행하고 역사 문제를 경제로 끌고 들어온 인간들이 일본 애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한 게 문재인 정부고 지금까지도 사과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자고 조르고 있는 쪽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예요. 뉴스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2년 반 만에 성사되나 BBS 뉴스, BBC 아닙니다. 불교 방송입니다. BBS 뉴스. 불교 방송이에요. 자, 물으면서 막 기대를 막 하는 언론 기사가 막 나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얻을 게 없어요.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근데 막 언론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윤석열은 한일 관계 복원을 외쳤지만 관건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 도출이다. 윤석열이 일본은 힘을 합칠 이웃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과거보다 전향적인 의지를 드러냈고 과거사 정면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과 대조적이다. 일본 언론이 강한 의혹, 긍정적 평가.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언급이 없었다. 일본 언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윤석열을. 얼마나 좋겠어.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만나자 자꾸 쪼르고 있고 일본에서는 싫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국익에 뭔가 노림수가 있으면 한일 정상회담을 쪼를 수 있는데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없어요. 역사적으로도 얘네들은 아직까지도 극우 정부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 사과도 없고 배상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배상해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자, 박진 한일 정상회담 현안 해결 가닥 잡히면 이루어질 걸. 그냥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안달.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정상회담 결정된 것 없다.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대요. 일본은 계속 튕깁니다. 기사도 이럽니다. JTBC는 박진 외교장관 기시다 총리 면담 한일 정상회담 물꼬 틀까. 박진 일본 총리 만나 편리한 시기에 한일 정상회담 기대 쪼르기만 하고 있고 뭐 기대하고 물꼬가 틀까. 뭐 언론들도 한일 정상회담 하면 마치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하고 만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대형 사고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퍼주고 자동차 회사들 현대자동차 지금 막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보조금 안 주고 막 난리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와서 미국에 만나러 간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미 사인했어요. 대통령이 이미 사인했어. 거기에 지금 외교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전에 외교로 못하게 막았어야죠.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결정이 일어나도록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 그래놓고 박진이 갑자기 강제징용 현금화 해결 없인 한일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 왜 박진이 갑자기 이런 태도를 하지? 보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놓고 문재인 정부 대중국 정책이 미흡했다. 아니 문재인 정부가 중국몽이라며. 언제는 중국을 빨아주느라고 굴욕 외교를 한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중국에 대해서 정책이 미흡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딱 보시면 그냥 뼛속까지 친일 정부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일본한테 굽신거리고 싶어서 일본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난 윤석열 정부의 모습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심각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참아도, 다른 것도 못 참지만 일본한테 굽신거리는 거 우리나라 못 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이건 못 참아요.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예.